경기도 가평에 살고 있었던 당시 31살의 김영호는 5살 때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당시에 53세였던 이 김영호의 어머니는 시어머니의 학대 때문에 남편과 이혼한 뒤에 아들 형제를 고아원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렇게 고아원에서 자란 김영호, 19살 때 그 고아원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나와서 일정한 직업도 없이 그냥 서울, 목포, 여수, 부산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구두 닦기와 날품팔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폭력과 절도 등 각종 범죄를 다 저지르고 다니면서 경찰서를 들락달락 거렸어요. 순식간에 전과 5범이 됐습니다. 김영호는 1983년 10월 당시에 30살이었던 한 여자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1남 1녀의 자식까지 낳았어요. 하지만 이 김영호는 인간이 아닌 새끼였거든요. 허구한 날 이 와이프를 때리는 거예요. 결국에 이 아내는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이들을 그대로 두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때 이 김영호의 자식들 나이가요. 아들이 1살이었고 딸이 3살이었어요. 인간도 덜 된 새끼가 이 아이들 제대로 키웠을까요? 이 김영호는 남매의 양육을 포기하고 그냥 서울 청량리의 한 백화점 앞에 갖다 버립니다. 무슨 쓰레기 마냥. 누가 주워 가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애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감정이 없어. 이 김영호는 자신의 인생을 망친 책임을 자기를 버린 어머니 이 씨에게 돌렸습니다. 그년이 나를 버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에 김영호는 바로 수소문을 해서 친엄마가 어디 사는지 찾아내요. 그리고는 툭 하면 찾아가서 횡패를 부립니다. 네가 낳은 새끼들은 고아원에 갖다 버리고 너는 재혼을 했네? 네가 갖다 버린 우리는 부모 사랑도 못 받아보고 피폐하게 자랐는데 너는 재혼을 했어? 이 김영호는 어머니가 땅을 판 돈 2,100만 원을 강제로 뺏어서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잘 했겠습니까? 당연히 다 날려먹은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김영호의 횡패는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1989년 11월 25일 저녁 11시쯤 김영호는 이날도 자기 엄마한테 찾아와서 욕을 하고 폭력을 쓰면서 횡패를 부렸어요. 어떻게 어린 자식들을 두고 재혼을 해? 하지만 이런 폭력과 욕설로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갑자기 김영호는 자기 엄마한테 죽어. 당장 내 앞에서 죽으라고. 이 엄마 이 씨에게 자살을 강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로 된 이유는 전부 당신 탓이야. 다 네 탓이라고. 자식을 버리고 딴 남자랑 붙어먹는 너 같은 년은 살 가치도 없어. 그러니까 내 앞에서 죽어. 네 스스로 내 앞에서 죽으라고. 이미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폭력을 당한 상태였어요. 너무 위협적으로 자살하라고 하니까 이 어머니 그래 이렇게 살아서 뭐해 라는 생각으로 아들의 강요에 못 이겨서 칼로 스스로 자신의 복부를 3번에서 4번 정도 3회에서 4회 찔렀습니다. 스스로. 당연히 복부를 찔렸으니 많은 양의 피가 흘러나왔고 이 어머니는 고통에 몸부림쳤어요. 이런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김영호. 그래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갑자기 천으로 어머니의 손발을 묶고 윗옷으로 얼굴을 씌워서 마당으로 어머니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손수레에 눕힌 뒤 나뭇가지와 콩깍지 더미를 덮은 후 그 위에 석유를 뿌려 불을 붙였어요. 이 어머니 살아있었는데 안 죽었는데 죽인 다음에 불을 태워도 한스러운데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불에 태운 거예요. 몸에 불이 붙는 그 순간 이 어머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울부짖었겠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 아들 김영호 그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불에 태워진 자기 모친의 시신을 유기하다가 주민들의 신고로 덜미가 잡혀요. 그 길로 김영호는 바로 도주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11월 28일 새벽 2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한 여인숙에 쳐들어갔습니다. 왜? 이놈이 거기에서 두 발을 뻗고 잠을 쳐 자고 있었으니까. 이때 이 경찰이 어떻게 이놈이 봉천동에 여관에 있다는 걸 알았냐면 이 김영호의 동생이 이 봉천동에 다녀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 일대 여인숙을 다 뒤져가지고 이 김영호의 소재를 파악했던 겁니다. 자기 어머니를 잔인하게 죽인 존속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호. 하지만 이 김영호 악마 새끼의 범행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 새끼가 자기 엄마를 살해하기 약 한 달 전에 이 엄마가 재혼한,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을부가 되는 당시 78세의 을붓 아버지를 때려 죽인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때려 죽였어. 그런데 여기서 더 최악인 게 있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경악하실 거예요. 경악. 이 새끼는 정말 악마예요. 확인 결과 이 김영호 자기 어머니를 성폭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게 단 한 번에 그친 건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해왔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왜? 시신이 훼손됐으니까. 하지만 이 새끼가 자기 엄마한테 못된 짓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라고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도 않았고 그냥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모든 범행을 합리화시키고 뭐 그럴만했네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 행위가 끔찍하고 잔인하잖아요. 이 새끼는 그냥 사이코패스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놈은 자기 엄마를 죽이기 한 달 전 을붓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머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마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방 안에 핏자국이 남아있었고 사망해 있는 이 남편의 시신 상태가 딱 봐도 이상해. 거기다가 이 아들놈이 떠드는 소리도 막 죽였다 어쨌다 막 하니까 아무래도 어렵지 않게 이 어머니 아들 새끼가 남편을 죽였다는 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 어머니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남편이 살해당했음에도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왜? 신고하면 아들이 잡혀 들어가니까. 자식을 버린 죄책감에 나름 아들을 감싸려고 신고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렇게 을붓 아버지를 죽인 이 김영호는 한 달 만에 자신의 어머니까지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 을붓 아버지를 죽인 이유는 자기 엄마와 재혼해서 그게 열받아서 죽였던 걸까요? 경찰이 추정하기로는 그게 아닌 돈 때문에 두 사람을 죽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면 이놈이 을붓 아버지를 찾아와가지고 다짜고짜 돈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을붓 아버지 중풍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동도 쉽지 않았어요. 무슨 생전에 본 적도 없는 남자아이가 하나 와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들어줬을 리 없죠. 물론 을붓 아들이긴 했지만 서로 뭐 교류가 있었다거나 뭐 웃으면서 뭐 보는 사이가 아니었으니까 돈 달라는데 안 준대.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렇게 을붓 아버지를 살해한 뒤에 이놈은 아버지가 병사로 죽은 것처럼 연기하면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사망하셨다고. 살해당한 건데. 그리고는 다시 자기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도 이제는 돈이 없대. 해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엄마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있어가지고 우리를 버려놓고 어떻게 재혼을 해. 그래서 죽인 게 아닙니다. 자기 새끼도 버린 놈이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은 다 없애고 죽이는 놈인 거예요.
자식은 걸리적거리니까 버린 거고, 아빠 엄마는 돈 달라고 하는데 안 주니까 죽인 거고. 성적 욕구는 채우고 싶으니 엄마한테 그짓거리 했고, 그러니까 감정이 아예 없는 거예요. 온리 사이코패스. 내가 원하는 게 충족이 안 되면 죽이는. 지 말로는 자신을 고아원에 버렸기 때문에 죽였다 하지만 이거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 살인마는 체포 후 다행히도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너무 막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놈들 제일 웃긴 게 지는 잔인하게 남을 죽여놓고 자기가 죽을 상황에 놓이면 어쩜 그렇게 살라고 발버둥을 치는지. 지한테 사형 선고가 떨어지니까 이 새끼 상고했습니다. 자기 죽기 싫다고. 하지만 대법원은 사형 원심을 확정시켰어요. 잔인한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이 새끼는 극형에 처해야 된다고. 그리고 1992년 10월 29일 흉악범 9명이 사형 집행됐는데 그 9명 중에 이 김영호가 포함이 됐습니다. 사형 집행.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어머니를 너무 잔인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자살을 강요하고 산채로 불에 태웠어요. 그냥 죽이는 게 목적이었다면 칼로 찌르거나 뭐 그렇게 죽였을 수도 있었거든요. 왜 굳이 산채로 불에 태운 걸까? 그저 엄마가 미워서 잔인하게 죽이고 싶었던 걸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이놈이 자기 엄마한테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냥 칼로 죽이면 시신의 흔적이 남았겠죠. 자기 엄마한테 자기가 이런 짓을 했는데 그거 밝혀져 봐. 너무 쪽팔리고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예 증거를 인멸하고자 시신을 태우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이놈이 사형 집행 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그런데 그 유언 내용이 가관이에요. 나는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 누구의 사랑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버려져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항상 무시당했고 전과자라는 이유로 냉대받았습니다. 나를 받아주었던 서울구치소에서 생애 처음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았습니다. 나는 자식이 있는데 내가 죽은 뒤에 우리 가족을 향해 사회가 손가락질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형수의 가족이라 해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대요. 서울구치소에서 생애 처음 인간적인 대접을 받았다. 그리고 자식 걱정, 가족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마지막 유언이죠. 자기가 어릴 적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그로 인한 상처로 이렇게 괴물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자기는 자식 새끼 안 버렸나요? 정말 비극의 대물림. 마지막 순간 자신의 죄에 대해 반성은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화딱지가 나는 한 살인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